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차이점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과 같은 상승장에서는요, 실은 토탈 리턴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에도 많이 올랐는데요. 올해 들어서도 정말 거침없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침없이 오르고 있는 자산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하고 금자산이 거침없이 오르고 있는데, 우연히도 둘 다 이제 5천선을 넘는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코스피 200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 채널이 월배당 ETF 전문 이제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월배당을 해주는 ETF들을 조금 비교를 해봐 드리려고 해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같은 자산에 같은 커버드콜 전략을 써서 운용을 하는데도 차이점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형 월배당 ETF를 선택하실 분들은요, 오늘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콜 전략 써서 월배당을 해주는 ETF는 정말 많이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오늘 세 가지 ETF를 뽑아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름에는 다 모두 200이 들어가 있어요. 코스피 200 지수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제 앞에 여기 운용사가 다 다릅니다. 첫 번째는 KB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이고요. 두 번째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에요. 세 번째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타이거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2번하고 3번은요, 운용사만 다르지 이름은 완전히 똑같잖아요. 자, 그런데 세부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월배당 ETF를 가입하는 이유는 이제 매월 배당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당률을 한번 제일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배당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라이즈에서 운용하는 ETF가 배당률이 연 16.9%고요. 코덱스에서 운용하는 ETF는 배당률이 조금 들쑥날쑥하지만 연 15% 정도 되고요. 타이거에서 운용하는 ETF의 배당률은 연 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배당률만 보고 나 라이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과 같은 상승장에서는요, 실은 토탈 리턴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여기 보여지는 수익률은요, 지금 배당률만 우리가 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뒤편에 숨어있는 프라이스 리턴도 봐야 되는 거죠. 이 ETF들이 이제 우리한테 커버드콜 전략을 써서 월배당을 해주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을 같이 들고 있어요. 그 기초자산이 이제 코스피 200 지수인 거죠.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올라간 차익을 우리가 프라이스 리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본 배당률하고요, 이 프라이스 리턴을 더한 토탈 리턴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상승장에서는요, 커버드콜형 ETF의 상승 참여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상승 참여율에 따라서 프라이스 리턴이 다 달라지면서 전체 토탈 리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토탈 리턴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토탈 리턴은 타이거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 가장 높았고요. 두 번째가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세 번째가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로 이렇게 순서가 나타났어요. 아까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이 배당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지금 프라이스 리턴하고 더해봤더니 토탈 리턴이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상승 참여를 거의 못했구나를 우리가 이 토탈 리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 ETF는요, 이 세 ETF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상장이 된 ETF예요. 우리가 흔히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를 1세대, 2세대, 3세대 이제 이렇게 분리해오는데요. 1세대 ETF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나왔던 1세대 ETF의 특징들이 뭐가 있냐면요, 커버드 콜 전략이 기초자산을 들고 있으면서 이제 살 권리를 파는 거잖아요. 자, 이때 살 권리를 팔 때 100% 다 팔아요. 그래서 이 100%다 판다는 의미는 뭐냐? 상승에 참여를 전혀 못한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이 지금과 같은 상승장에서 토탈 리턴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이름이 운용사만 다르고 뒤에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성과를 들여다봤더니 배당률도 완전히 다르고 또 토탈 리턴도 많이 다릅니다. 자, 배당은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 더 높았지만 토탈 리턴은 타이거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 더 높았죠. 자, 이 얘기는 뭔가요? 타이거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 상승에 더 많이 참여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ETF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저는 이제 이 두 ETF 중에 뭐가 더 좋다라기보다는 상승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면서 이제 나는 매월 배당을 좀 높게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로 하시면 좋은 거고요. 배당률이 좀 낮아도 나는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조금 상승을 할 것 같으니 상승에 조금 더 참여하는 ETF가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타이거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는 시장이 상승할 때는 옵션 매도 비중을 좀 축소하고요.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는 프리미엄을 얻는데 조금 집중을 해서 옵션 매도 비중을 이렇게 늘리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ETF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 타이거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는 이제 매월 분배금을 목표하는 게 높진 않아요. 연 7%로 목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는 최대한 상승에 참여를 해서 상승 참여도를 100% 가까이로 갈 수 있게끔 운용을 해주는 ETF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커버드 콜용 월배당 ETF가 이제 1세대가 있고 뭐 2세대, 3세대가 있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2세대, 3세대들은 배당을 조금 높게 유지하면서도 상승을 최대한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준 이제 ETF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1세대 커버드 콜용 월배당 ETF는 ATM 옵션이란 걸 썼거든요. 지금 100원인데 한 달 후에 100원에 주기라는 옵션을 ATM 옵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옵션은 한 달 후에 100원에서 조금이라도 오르면 콜 매수자가 100원에 달라고 할 거기 때문에 콜을 매도한 우리 커버드 콜 포지션의 투자자들은 상승에 참여를 하나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1세대는 이러한 ATM을 100% 매도를 했는데 2세대는 이러한 ATM 옵션을 뭐 10%만 매도하는 식으로 지금 진화가 되고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옵텐 옵션이라는 것도 쓰는데요. 자, 한 달 후에 100원이 아니고 120원에 주기로 한 옵션을 파는 거죠. 그러면 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20원은 상승을 이제 향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상승에 참여하는 커버드 콜용 ETF가 출시가 되고 있고, 이러한 ETF는 이름이 OTM이라고 붙습니다. 자, 그런데 딱 봐도요, 한 달 있다가 1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옵션하고요, 12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옵션이 있다면요, 1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옵션이 프리미엄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ATM 옵션을 100% 파는 라이즈 200 상품이 가장 배당이 높았던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1세대는 이제 매월 옵션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2세대, 3세대로 가면서는 위클리로 팔기도 하고 데일리로 팔기도 해요. 매일 팔거나 매주 팔면은 아무래도 이제 옵션 프리미엄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짧게 팔다 보니까 짧게 또 상승에 참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커버드 콜용 월배당 ETF를 선택할 때는요, 최소한 그냥 이런 차이점, 이런 감은 좀 알고 선택을 하시면 이제 상품 선택할 때 도움이 조금 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 콜용 월배당 ETF가 장점이 절세가 되는 게 장점이잖아요. 절세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내 세금을 이제 더 늘리지 않고 내 건강보험료도 늘리지 않는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상황을 봤을 때 미국 증시가 지금 뭐 그렇게 떨어질 위험이 아직까지는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에도 계속 포지션을 저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커버드 콜용 월배당 ETF는 횡보에도 매월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좀 유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ETF를 선택을 하신다면은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나 타이거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하신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배당이 높은 걸 선호하시는지, 아니면 상승 참여를 좀 최대한 많이 하면서 배당을 받는 걸 선호하시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커버드 콜용 월배당 ETF를 이제 고르실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테일한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이제 운용 방식이 비슷하다면요, 옵션 매도 비중이 높을수록 배당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상승장 참여가 쉽지가 않다. 라이즈 200이 그 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추가로 높은 이제 월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유형이 ATM 옵션을 쓰는 커버드 콜용 월배당 ETF라든지 데일리, 위클리로 옵션을
옵션을 매도하는 월배당 ETF가 이제 높은 월배당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배당 ETF 중에서 ATM 옵션은 쓰지만 옵션 매도 비중을 한 10%만 가져가면서 데일리나 위클리로 이렇게 계속 자주자주 옵션을 매도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챙겨서 배당하는 ETF들을 보면요, 배당률이 꽤 높습니다. 제가 예시로 드렸던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가 또 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승장에서는요, 만기가 짧고 매도 비중이 이제 낮은 ETF가 유리합니다. 상승에 많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승에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ATM 옵션을 쓰지 않고 OTM 옵션을 쓰게 되면 또 상승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최종적으로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하고 타이거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를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 두 ETF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월배당 ETF 신간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자세하게 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 도서를 조금 무료로 나눠드리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